안녕하세요. 12시의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 그 어떤 금요일보다도 왠지 모르게 더 힘듭니다. 탈 때는 마음대로 탔는데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롤러코스터가 있다면 바로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좀 변동폭 확대되는 지수 흐름, 여기에다가 종목 흐름까지 보태지면서 한 주 동안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오늘 이 마지막 거래일의 오후장은 조금 더 다르게 기대해보면서 오후장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증시타파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요일은 늘 고민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종목을 들고 갈지 팔고 갈지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증권가의 골든타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여력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또 함께 해결해 보시면은 고민이 또 반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종목 진단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접수를 꾸준히 좀 받고 있습니다. 128-3388번 전화 2대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게시판 참여 가능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아자아자 게시판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글 남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통해서도요. 아자아자 게시판이 연동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쭉 보니까요. 벌써부터 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 지금 전화벨 소리도 제가 좀 한 통 들었거든요. 전화가 좀 오고 있나 봐요. 지금 시작하는 시간에 방송 저희 시작하기도 전에 별아별아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인사 남겨주신 거 제가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투카스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시고 조금 전에 붉은백님께서도 이렇게 좀 인사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요. 또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려야죠.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고요. 그리고 또 전화 상담 2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양태준 제리 이렇게 3분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종목 오늘도 맛있게 요리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도 약간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토론 주제는요. 바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의 조정입니다. 사실요. 4월달 고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4월 고점이 2180선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1, 2, 3, 4월에 정말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1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번 봄은 따뜻하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200선을 눈앞에 두고 서서히 밀려나더니 오늘 증시는 또 2060선 부근에서 흐름 나타내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뒷걸음질 치더니 이제는 2060선,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 한 1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밀려난 거죠. 이 증권가의 레포트를 최근에 좀 쭉 보니까요. 원래 조정받을 때 이 지지선에 대한 근거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PBR 1배잖아요. 이 PBR 1배 얘기가 이제는 좀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이 PBR 1배 수준이 2050이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가면은 좀 바닥을 짚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정의 근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만의 이 조정에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또 본인만의 손절 원칙이라든지 요령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꿀팁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서적,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이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의 책을 준비를 했고요. 이 책 참고하셔서 또 많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증시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인사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좀 종목들 움직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응답하라 칠봉이님 이번 주도 개근 맞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제게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계신데 끝나는 시간까지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우선 종목 올라온 부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받아보는 전화로 좀 종목 신단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2390님이시고요. 인포피아입니다. 19,700원 거의 2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로 오늘 12% 급락이네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네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짚어드릴게요. 현재 손실폭도 좀 커진 상황이어서 오늘장 손절을 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이동근 전문가님, 인포피아입니다. 오늘 악재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밀리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응 방법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인포피아를 19,700원에 매수하셨다라면은 지금 상당한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 뭐 특별한 하한가를 기록할 만한 내용은 없고, 지금 뭐 내용을 본다라면은, 출식을 양수받는 쪽에서 양수자가,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예상 일자가 7월 8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약간 이제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장세 영향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인포피아를 접근해서 들어간다라면은 뭐 고령화 시대 수혜주, 뭐 혈당 측정기, 당뇨 측정기, 측정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2013년도부터 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수익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영업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2013년도도 63억, 14년도도 42억 정도 적자를 내고 1분기에도 17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 장세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양수자 변경, 양도 일자 지연, 뭐 이런 내용들이 투자자들한테 좀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이 2010년도부터 해서 박스 저점을 보였던 가격대가 한 12,000원 선 정도가 됩니다. 아마 그 정도 라인까지 좀 장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타치할 수도 있으나 그 라인에서는 일단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대까지는 조금 가기가 단기간에 좀 가는 것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하고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참아내는 전략이 필요하고, 반등이 나올 때 15,000원 선 정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매도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포피아입니다. 좀 뼈 아프지만 이런 손절을 통해서 또 배우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잘 하고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당히 좀 힘겨운 인포피아 만나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깥에 안 그래도 좀 시장도 힘들고 주 마지막이어서 어깨가 좀 축 처지는데 날씨까지 좀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할 때 우산 쓰고 왔는데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아요. 근데 부산 지역에 저희 시청자님께서 영화 보는 날입니다. 부산은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날은 일 안 해야 되는데 해주셨어요. 점심때라도 잠깐은 좀 일손을 놓으시고 좀 맛있는 식사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오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카스님께서 조금 전에 본 인포피아 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마도 오늘 신청 좀 해주신 분 설명 들으시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포피아 바로 밑에 있는 종목 대림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8만 원 위로 다시 좀 올라섰네요. 최근에 이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던데요.
대림산업입니다. 우선은 3850님 전화 주셨고요. 85,200원의 비중 2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88,200원이니까 손실 구간이세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보니까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4월 달부터 좀 계속해서 밀리더라고요. 네,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원금 회복은 될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이번에도 손실 종목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일단 뭐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2,700억 정도 적자 나왔고 올해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1분기에 이제 680억 정도 영업 흑자가 나왔고, 지금 6월 달에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란 시장에 지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하고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 가장 이제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우발 손실,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 사다라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우발 손실이 우려가 되면서 기관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손실이 상당히 이제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2분기,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연간 영업 이익을 갖다가 지금 회사 쪽에서는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정권사 쪽에서는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2조 8천억 정도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주가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금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 저는 거의 하지 않을까.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76,000원 이탈하는 60일동 평균에서 이탈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시고 지금 85,200원 선 정도니까 충분하게 저는 그 가격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9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도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재밌는 일상 얘기도 제가 살짝 엿보고 있었습니다. 투카수님께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불금에는 이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지기님들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좀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저녁을 기약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백구엄마님께서는요. 토마토 막걸리 한 잔 하셨다고 또 농담삼아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좀 귀여우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제 종목은 좀 빠지고 있는데 기분은 참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댓글 보면은 저도 이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지금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요. 또 이런저런 얘기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포트박산 꼬려봐야죠. 오늘의 요리사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 잠깐 나누니까 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맨날 밥 먹는 얘기만 하네. 원래 이 시간은 밥상 차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혹시 점심 메뉴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칼국수나 하나 먹을까. 저희 지금 토마토 식당에서도 오늘 메뉴가 국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먹고 가야 되겠는데. 네. 잠시 후를 기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시장 분위기도 뭔가 약간 좀 비 내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좀 햇님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오늘 이 조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부터 우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번에 이 방송 시작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장세의 흐름은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보다는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그래서 첫 번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장세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 내부적인 흐름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24일 이전까지는 우리 증시가
어떤 유동성에 기반한 흐름이었다라면 유동성 기반 이후에 사실 어떤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최근에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이탈의 흐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변동성 흐름 이후에 좀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관리에 힘쓰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좀 조정받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 전문가님들마다 보면은 손절의 원칙들이 있던데 이 김석철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을 원칙으로 삼고 계세요? 손절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손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배워 산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매매를 하려고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손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단기적인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매를 하려고 종목 선택을 하지 말고요. 투자를 하려고 종목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손절의 범위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손절을 안 지키면은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떤 습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느냐, 매매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주식을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조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최근 장세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점 감안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토론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세요.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얘기를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장 분위기가 이래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야기가 뜸한 것 같은데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책 선물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트 의뢰인 바로 만나보죠.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계세요? 네, 지금 다시 좀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고요. 연결이 바로 됐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이번 주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 동안에 좀 매매 대응 잘 하셨나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안 들리세요? 저기 지금 핸드폰에 그 나오는 저 음성하고 헷갈려가지고요. 아, 지금 혹시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계시면요. 그 부분 네. 소리를 약간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상의 제 TV? 목소리에 따라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TV를 줄자고요? 네. TV나 컴퓨터 소리는 약간 좀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얘기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포트폴리오부터 좀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 매수가 하고요. 비중 함께 좀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 메리츠증권요. 네. 그거 20%하고 매매는 6,600원이요. 아니야, 네. 6,600원이요. 예, 예. 두 번째 종목은요? 네, 그거 그리고 한양 ENG 그게 25%에 14,600원이요. 네. 다음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바이오랜드가 25%에 32,500원이요. 지금 25%세요? 30%세요? 30% 내고요. 좀 그쵸. 많네요. 30% 네, 32,500원. 이렇게 한 종목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네. 통해서 에로티 베킹 나가네요. 에르드 베끼며 그게 20%에 16,300원이요. 아니죠. 네. 시청자님. 네, 맞아요. 16,300원. 예, 네. 예. 지금 네 종목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포트에 지금 네. 좀 담겨 있는데 쭉 보니까 손실이 크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손실권이세요. 지금 종목을 네네네. 어떻게 좀 골라 담으신 건가요? 아, 제가요, 방송 보고 저 전문가님들 말씀 듣고, 장기로 지금, 네, 장기로 지금 네. 좀 노리시고 종목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방송 네.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언급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들이 눈길을 끈 이유는 뭔가요? 그 업황이라든가 앞으로 그 전망 같은 게요, 많은 그런 저기, 기대감을 주기에 제 마음에, 그래서 세 종목은 저기 장기로 한 금년
말까지라도 가고요. 그 메리슨권은 그 이제 하나만큼 내가 한번 저 단타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세 종목은 다 금년 말까지는 가져갈까 그러거든요. 굉장히 좀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저도 그 전에 많이 단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많이 해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손실이 많이 커서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 김석철 전문가님이 또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 잘 봐주시거든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TV 소리 키셔도 됩니다. 전화 끄시고요. TV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마지막 의뢰인이었습니다. 네 종목이 모두 다 약간의 손실권이세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또 시청자분 만나뵀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네. 우선 포트 네 종목입니다. 어떤 밥상인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체할 수 있는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체할 수 있는 밥상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막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려들면은 이거는 뭐 맛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소화 불량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주 위험한 밥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한 줄 평 들으면서 약간의 좀 긴장감을 갖게 하는 한 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잘못 먹으면 체할 수 있는 밥상 한 종목씩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거든요. 과연 어떤 부분이 좀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지 먼저 첫 번째로 에로티베큐입니다. 이 종목은 약간의 좀 장기 성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반찬인가요? 이거는 반찬도 아니에요. 이 옆에 이렇게 놓게요. 네. 있는 듯 많은 듯 여백에 놔주셨는데 우선 약간 좀 손실에 놓여있는 종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일이다. 그리고 종목 진단 의뢰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생각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에로티베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장기로 하겠다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장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매매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종목 접근을 할 때 단기 매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 시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에로티베큐에서 왜 김석철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에로티베큐이라는 회사가 뭐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뭐 이 회사의 성장성 실적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세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한참 좋았던 시세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하고 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시세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얼마에 사셨습니까? 16,300원에 사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로티베큐이라는 회사가 올해 3월 달에 말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이 기업의 주가가 5,000원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배가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 이거는 김석철 전문가가 말씀을 안 드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 그 시세 흐름에서 이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때 그때는 장기 투자적인 투자의 관점이 맞겠지만은 지금 5,000원짜리 주식이 16,000원대까지 17,000원대까지 온 시점에서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결국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로티베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은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그 기업의 현재 주가 수준, 현재 시세 수준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판단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에로티베큐이라는 회사는 회사의 내용은 좋지만은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 속에서의 시세, 즉 16,000원이라는 시세는 절대적으로 부담이 있는 시세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매도 관점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제가 시청자님의
변을 약간 좀 하자면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 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굉장히 크게 간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바닥 대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한 20배 미만이면은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식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뭐 PBR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 그게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에로티베큐이라는 기업은 이전에 엄청나게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하는 시점에서 지금 에로티베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왜 그 뭐 기술적 차트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면은 현재 시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장기적인 어떤 조정 과정 속에서 지금은 그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이전 실적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 속에서는 캐션 마크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주가는 한 16,000원 약간 좀 밑돌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그러니까 일단 매도예요, 매도인데 뭐 제가 뭐 지난주에도 뭐 종목들 이제 반등시 매도라는 관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일단은 추세는 살아 있어요. 단기 추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종목별로 손절가를 제일 안 정해드렸죠. 왜? 종목의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를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300원을 손절가로 정해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지고 계시다가 목표가는 17,500원을 정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17,5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그 전에 이제 반격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절대 중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단기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17,500원을 목표가로 해서 그 사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하는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유일하게 좀 단기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도 약간의 손실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장기로 투자할 종목을 하나 추천이라기보다는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시점에서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이 어느 정도 선도주 내지는 주도주 성격의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달, 두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증권회사의 업황, 증권회사의 실적,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관점을 뭐 매수 관점이라든지 긍정적으로 관점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파티는 다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파티는 끝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도 보시면은 흐름이 최근에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그랬어요. 올라가고 떨어지도 않다가 최근에 팍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에도 이미 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실적의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현재 시점에서 실적의 치가 현재 가격권대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대가 시작돼서 본격적인 랠리를 벌일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앞에 에르티베쿰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손절선을 기준으로 하는 매도 대응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정배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 종목의 끝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가격이 요 종목의 경우도 6,200원. 그러니까 이 6,200원이라는 가격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단기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지금 6,200원대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지금 33일 이동평균선짜리가 6,2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르는 관점이고요. 그게 지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앞선 고점짜리,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7,000원짜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를 전후를 해서는 단계적으로 끊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 두 종목 차트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그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서 매수할. 그래서 취하는 밥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게시판에서도 그 부분을 간파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추격 매수해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짚어볼 종목이 지금 한양 ENG죠. 한양 ENG와 함께 아까 전에 메리츠 총금증권 밥상에서 좀 빠져있네요. 이 부분 함께 좀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전부 다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선 가시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요 자리로 놓고. 너무 약간 냉소적인 판단 아니세요? 약간 굉장히 냉정하신.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한테 제가 혼났잖아요. 너무 저기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 게 또 도움이 되니까. 이번에 한양 ENG도 맞아요. 좀 놔주세요. 모두 다 그 라인인가 봐요. 다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싱싱한 밥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따라갔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전에 엄청나게 싼 가격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는데 아무튼 요것도 좀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어떤 지금 바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 정리가 되는 자리다. 그래서 요 가운데다 놓을게요. 네. 그렇군요. 이 시청자님이 앞서서 장기 투자로 이제 약간의 좀 투자 성향을 바꿔보시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종목 사이즈가 좀 작다는 생각은 좀 저도 들거든요. 이번에 한양 ENG입니다. 이 종목 차트는 또 에로티 베큐하고 비슷하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우도 뭐 반도체 이제 설비 관련 회사인데 뭐 최근에 사실 얘기들은 많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에서는요. 주가는 한참 올라가 있는 자리예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증권회사 레포트에서 맨날 더 사라 그러고 우리 이제 뭐 방송 보고 주식 사셨다 그러는데 방송 보고서 주식 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부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통통 튀는 주식들 그리고 한참 올라가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서 주식을 사면은 사실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양 E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에 최근에 보시면은 뭐 반도체 설비 관련돼서 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실적의 흐름도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양 ENG도 보시면은 뭐 7,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15,000원. 그러니까 더블 이상이 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저평가된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투자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는 가운데 지금은 저평가가 아닌 고평가 국면으로 지금 완전히 진입되어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사서 과연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단기적인 수익은 조금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로 가져가시겠다는데 큰일 납니다. 장기로 가져갔다 이거 오히려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양 ENG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 모멘텀, 성장 모멘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세가 고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양 ENG도 가격 전략 주시죠. 근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투자하시는데 일관성이 있어서 좋으세요. 거의 비슷한 패턴의 네, 주식들을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만 약간 바꾸시면은 참 나중에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14,400원 그 가격이 손절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뭐 최근에 이제 고점 가격 전후 16,0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황이 이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말입니다.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거나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지금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종목 바이오랜드는 또 화장품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좀 냈던 종목인데 역시나 좀 위쪽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네.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가운데 이렇게 좀 놓도록 할게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식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 1월부터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리고 각 증권 방송에서 투자 레포트에서 상당히 좋은 투자 의견들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가들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의 경우에도 이제 뭐 방송을 보고서 사셨다 그러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방송에서 매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 가운데서 주가의 수준이 이 종목의 경우도 똑같아요. 뭐 지금 보시면은 14,000원에서 지금 현재 36,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2배 이상이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올라왔느냐?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너도 사주고 나도 사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주가는 뭡니까? 이제 그 턱 밑까지, 그 목 밑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시점, 최근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이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뭐 중국 관련주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요. 근데 그 흐름들이 이전에는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빵빵빵 떴는데 지금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이오랜드 자체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이 아니라 그 흐름에다가 주가의 판단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먹을 자리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청자님도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메디톡스라든지 삼성 LNS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던 종목들 한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시면서 거의 1000% 가깝게 막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 보시니까 아마 나도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성향이 바뀌시거나 고민을 좀 깊게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좀 그쪽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핀트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나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주가의 시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가의 시점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너도 나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됐던 시점은요. 바닥권 시점이 아니라 그렇죠. 500%, 600%, 700% 올라온 시점에서 거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그거를 딱 연동을 시켜서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수익률 많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포트 어떻게 좀 수정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생각을 바꾸신 건 좋아요. 옛날처럼 뭐 단타 매매하는 것보다 좀 장기로 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 이제 배워산다에서도 말씀드린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한번 해봐라. 삼성 테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테크인의 주가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주가와 뭐가 다르느냐? 주가의 수준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테크인 한번 이제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런데 삼성 테크인이라는 주가에 대해서는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안 해요. 별로. 예. 그러니까 그때가 투자의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주가 수준, 시세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 이걸 타치를 하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정 전략은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손절가를 항상 준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에 말씀드렸던 손절가를 중요시 여기시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면면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고평가 국면으로 진입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접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단기 대응을 하세요. 단기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절가가 이탈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제시한 목표가까지 거기서 대응을 하는 관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좀 손실 보고 있는 포트, 다 자칫 잘못하면 체할 수 있는 포트인데 타이밍이 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체하기 전에 이렇게 또 전화 주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전략들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 전략부터 나갑니다. 우선 전략 쭉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손절 라인 지금 2번, 3번 재차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LOT 백현부터 보죠. 목표 주가는 17,500원입니다. 손절 라인 15,300원 중요하고요.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7,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6,200원, 한양ENG 16,000원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14,400원, 마지막으로 바이오랜드 35,000원에서 정리 의견이고요. 손절라인은 33,000원입니다. 대체로 원금 회복하시면은 좀 요 근처에서 매도 의견 쭉 나왔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포트 수정 전략 나갑니다. 손절가를 꼭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 종목은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생각을 약간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단기 대응해 주시고요. 현금이 생길 경우에는 지금 삼성 테크윈도 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장기 투자에 적절한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김석철 전문가의 포트 레시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포트폴리오도 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고점 위에서의 매수를 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게시판에서도 보니까 별아별아님께서 전문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고, 그리고 지금 사실 김석철 전문가님이 저희 이 포트폴리오, 내 포트를 부탁해 함께 해주시는 요리사분 가운데서 약간은 좀 시크하신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게시판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수익을 잘 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끔 쓴소리도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고요. 투카스님께서는 주식은 시기를 사라라는 말씀이시군요 라면서 김석철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또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보니까 종목 진단도 좀 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하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 포트 매수 시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역시나 또 깨알 같은 또 센스 있는 한 줄 올려주신 AB형 남자님께서는 앞서서 LOT 베큐um이 있었잖아요. 이게 OTL 베큐um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OTL은 이 인터넷 신조어죠. 좌절을 뜻하는 얘기, 이렇게 또 살짝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종목 볼게요. 지금 좀 종목 전화 진단 신청이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5110번님께서 올려주신 KH바텍입니다.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던데요. 이 종목 오늘도 갑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틀 연속 급등입니다. 24,300원에 비중을 50%로 실으셨는데요.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원금 회복 이후에 수익을 좀 내시던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좀 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종목 진단은요, 메리츠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하고 있는 KH바텍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우선은 KH바텍 같은 경우는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랑 기관 동시에 스매스 들어왔었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뭐 다 매수를 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랑 똑같은 양상으로 아마 기관 쪽에서 자금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외국인 자금도 그에 따라서 좀 같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러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300원에 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더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만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더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이 나왔네요. 대리님, 그러면은 좀 더 얼마까지 가져가 볼까요? 목표가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우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2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61선에서 한번 지금 저항이 밀려서 좀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간다면 최소한 한 26,000원 이상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에 이러한 좀 강한 상승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6,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는 아니고 26,000원, 좀 짧게 봤을 때 이 반등의 목표치로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죠.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5753번님께서 한국가스공사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는데요. 이 종목 5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지금은 5만 원 좀 하회하면서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좀 밀려나고요. 어제도 좀 주가 흐름이 약간은 좀 부진했었죠.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양태준 대리님,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고요.
그 급등하는 배경 뒤에는 뭐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다 외국인 수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월 말 그러니까 6월 초부터 좀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강한 매수가 나오고 있고 이런 좀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재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한 53,000원까지는 54,000원까지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54,000원 부근 갔을 때는 저항선에서 좀 밀릴 확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4,000원 부근 가면은 일부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진단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가스공사는 좀 원금 회복하고 이후에 약간의 수익이 더 나실 것 같아요. 54,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지금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잠깐 쉬어갈게요. 심심탑합니다. (6월 5일) 오늘은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최근에 이 메르스에 온갖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환경의 날, 환경하면은 이 한두 가지 이렇게 먼저 우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가장 손쉽게는 아마 재활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분리수거, 재활용 잘하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꿀팁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 종류 그리고 또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꿀팁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맥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좀 이 시간에 심심타파 시간에 술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맥주 얘기하다가 이게 웬 사진인가 얼핏 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죠. 이 사진입니다. 맥주를요 머리 감을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 머리를 감을 때 식초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이 맥주를 어떻게 사용하나 싶었는데요. 맥주를 머리 헹구실 때 사용하시면은 이 머리에서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몇몇 친구들이 맥주로 머리를 감으면은 탈색 효과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이런 부분 아직까지 좀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알려드린 부분은 검증이 된 부분이니까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샴푸한 이후에 맥주로 헹구시면은요 푸석푸석해진 머리가 윤기가 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은 이 비듬 방제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헤어 트리트먼트 효과를 알려드리고요. 맥주 활용법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빨래 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대요. 이 옥시모모라고 있죠. 이 빨래 끝 하면서 이 빨래의 색깔을 선명하게 해주는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빨래할 때도 이 헹구실 때 맥주를 살짝 넣어주시면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 빠진 맥주입니다. 드시고 남으신 맥주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은 이 색이 바른 옷들도 색깔이 상당히 좀 선명해진대요. 저는 맥주가 색깔이 있어서 빨래할 때 넣으면은 오히려 더 이 맥주 색깔이 베이지는 않을까 약간은 좀 걱정을 했는데 아니랍니다. 이 맥주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맥주가 있으니까 소주도 빠질 수가 없죠. 소주 활용법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소주 같은 경우도 빨래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주는요, 이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바로 섬유 유연제 효과가 있대요. 빨래 헹굴 때 넣어주시면은 또 이 옷감들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소독 효과까지 있습니다. 음료, 맥주, 소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우유 볼게요. 우유와 관련된 사진 띄워주시죠. 우유는 여러 가지 뭐 세척 효과라든지 마사지 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유통기한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들 남으면은 마사지 할 때 좀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접시입니다. 접시. 우유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약간 금간 접시들 있잖아요. 먼저 냄비에다가 이 유통기한이 된 우유를 넣고 약한 불에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간 접시를 넣고 다시 끓인대요. 그러면 이 금간 부분이 다시 붙는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실제로 붙으면은 굉장한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들도 해보신 다음에 이 시간에 게시판에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이야기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재료로 넘어갈게요. 식빵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아이가 있는 집에는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걸로 지어보고 저걸로 지어봐도 안 되죠. 식빵의 그 말랑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벽을 약간 살짝 문질러 주시면은 이 벽에 있는 낙서가 말끔히 지워진대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식빵의 활용법입니다. 아마 냉장고에 식빵 넣고 이 냄새 제거 효과로 활용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양념통이에요. 가끔 설탕 같은 거 양념통에 넣어놓으면 굳잖아요. 그런데 이 식빵 조각을 약간 넣어주시면은 습기 제거 효과가 있어서 이 소금이나 설탕이 굳지 않고 또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음료를 통한 그리고 식재료를 통한 여러 가지 꿀팁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시고요. 또 게시판에서 후기 공유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달려보죠.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증시타파 이제 마지막 시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은하수님께서 우유는 정말 해봤는데 감쪽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한테만 꿀팁이었나 봐요. 저는 오늘 발견하고 와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남겨주시네요. 맥주로 머리 감는 거 또 많이 이야기를 좀 올려주시고 세미만세님께서는 갈색으로 변하던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맥주가 천연 염색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고 막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증권통을 통해서 메리츠 큰손님께서 성창 기업 지주 4만 원에 비중 40%를 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 10% 약간 못 미치게 한 8% 정도 수익권이네요. 주가는 아직은 좀 움직이지 않는데요. 수익 더 키워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태준 대리님, 성창 기업 지주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성창 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이 기관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거의 좀 멈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의 약간 하락을 해서 이제 약간 43,000원 부근에서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멈춰 있는데요. 당분간은 43,000원 부근에서 47,000원 이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4,500원, 한 6,000원 정도 부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박스권으로 이제 한 46,000원 부근을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은 비중 다시 늘리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전략으로 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하단 부분이 약 한 42,000원 부분이고 상단 부분이 약 한 47,000원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적인 부분을 잘 전략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박스권 매매도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한 46,000원, 7,000원 부분 올라간다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우선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좀 더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한 43,000원 부분으로 내려온다면은 다시 추가적인 매수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증권통에 올려주신 최정민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 증시타파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올려주신 거의 첫 번째 종목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게요. TK케미칼입니다. 2,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좀 밀립니다. 1% 정도 하락이고요. 2,33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1% 좀 밀렸었네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2,800원 고점 찍고 약간은 좀 내려서고 있는데요. 이 종목 원금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해볼까요? 예, 우선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스판텍스 업황에 좀 호조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화학 사업부 같은 경우는 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호조가 좀 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해운 같이 좀 안정적인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도 좀 매력적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약간 추세적으로 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관들 수급이 아닌 외국인 수급인데요. 그동안 외국인이 거의 팔다시피 하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락이 좀 지속이 된 후에는 강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500원 선이신데요. 최소 그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큰 수익을 놓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 왔다면은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도 지금 현 주가 상태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좀 전략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책 선물 당첨자 발표합니다. 오늘요, 이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럴 때는 쉬는 것도 투자다. HTS를 닫고 집을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은요, 나들이보다는요, 집에서 주식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르스 때문에 많이들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장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놀러오세요.